인류가 그 행성에 내려보낸 탐사선들은 단 한 대도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사진 몇 장을 보내고는 그대로 침묵했습니다. 그곳은 우주 저편의 낯선 세계가 아닙니다. 지구 바로 옆에서 거의 같은 크기와 무게로 태어난 행성, 금성입니다. 태양계가 막 빚어지던 무렵 같은 재료로 나란히 만들어진 쌍둥이인데 왜 지구는 바다를 얻고 금성은 지옥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지금 금성의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 약 460도, 납도 녹여버리는 열기가 행성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약 90배, 지구의 해저 900m에 해당하는 압력이 지표면을 짓누릅니다. 하늘에서는 황산 구름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그 아래로 황산비가 내립니다. 다만 너무 뜨거워서 지표면에 닿기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태양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지옥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행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금성인가? 지구와 그토록 비슷하게 태어난 행성이 어쩌다 이런 극단적인 세계가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태양계가 막 형성되던 시기, 태양 주위의 먼지와 가스 원반에서 행성들이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금성과 지구는 거의 같은 재료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름은 금성이 약 1만 대사킬로미터, 지구가 약 1만 대1742킬로미터, 차이는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질량도 금성이 지구의 약 82%. 두 행성은 정말로 쌍둥이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의 금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연구팀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금성이 한때 액체 상태의 물, 즉 바다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입니다. 하지만 금성의 초기 조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초기 태양은 지금보다 약 30% 어두웠습니다. 별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밝아지는데 그때의 태양은 아직 젊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금성이 받는 열도 지금보다 적었고 표면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금성에는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은 나이를 먹을수록 핵융합 반응이 강해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밝기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금성이 받는 에너지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있었다면 그 물이 증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증기. 바로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면 열을 더 많이 가두게 됩니다. 열이 갇히면 온도가 오르고 온도가 오르면 물이 더 증발하고 더 많은 수증기가 열을 가둡니다. 이 되먹임 고리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폭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금성에 일어난 일의 핵심입니다. 지구에서 온실 효과는 생명의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대기가 적절한 열을 붙잡아 평균 15도의 기온을 유지해 주니까요. 하지만 금성에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힌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다가 완전히 증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수증기는 상층 대기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됩니다.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것이죠. 가벼운 수소는 뜨겁게 달아오른 상층 대기에서 우주로 달아났습니다. 금성에는 지구와 같은 고유 자기장이 없습니다. 태양풍이 만들어주는 얇은 자기 껍질이 있을 뿐입니다. 수소가 빠져나가면 물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금성은 자신의 물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이 사라진 금성에서 다음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바다에 녹아들어가 탄산칼슘, 즉 석회암의 형태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탄소 순환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금성에서는 바다가 사라졌으니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대기 속에 그대로 쌓이기만 합니다. 현재 금성 대기의 약 96.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약 0.04%인 것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 두꺼운 이산화탄소 담요가 태양 에너지를 가두면서 표면 온도는 46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도 표면 온도는 수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어 열을 붙잡지 못하지만 금성은 대기가 너무 두꺼워 열이 빠져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금성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마젤란 탐사선의 레이더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 실제로 화산이 분출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산 활동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계속 대기에 공급합니다. 금성의 지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산화황은 금성의 또 다른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대기 상층에서 물과 결합해 황산 방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황산 구름층이 금성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표면은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밝게 빛나는 금성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이 황산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양이 밝아지고 물이 증발하고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강화하고 수소가 우주로 탈출하고 물이 영구히 사라지고 탄소 순환이 멈추고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축적됩니다. 하나하나는 점진적인 변화였지만 되돌릴 수 없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구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과학의 합의는 이렇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는 심각하지만 금성과 같은 폭주 온실 효과가 지구에서 일어나려면 현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후 태양이 충분히 밝아지면 지구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금성을 연구합니다. 금성은 온실 효과의 극단적 결말을 보여주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도 많습니다. 금성에 정말로 바다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아직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금성의 자전이 왜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인지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충돌 가설이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금성의 현재 화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도 직접 확인된 바는 제한적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탐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브레이타스와 다빈치 미션, 그리고 유럽 우주국의 엔비전이 2030년대에 금성을 향할 예정입니다. 다시 금성으로 향하는 이 탐사선들이 쌍둥이 행성의 잃어버린 역사를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성은 경고입니다. 행성 하나의 운명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의 미래를 묻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